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요인이 있을 것인데 왜 증권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흔들릴까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메타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 적정 가격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조정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 종목 이슈 이외의 부분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이것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좀 난잡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증권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부분은 금리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구조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의 경제지표 중에서 금리 상승이 증권시장에 조정의 빌미가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미국 뉴욕 증시가 이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함께 미국의 주요 ETF들도 조금 출렁이는 흐름이었어요. 거의 5거래일째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 이를 네. 두고 조금 ETF 투자하시는 분들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강동진 대표님께서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이냐면 ETF란 무엇인가, ETF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A4 용지 8장 분량으로다가 손수 직접을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예. 적어와 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은데 ETF 지금 불안하신 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예,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ETF를 한다 그러면은 네. 쪽지를 보낸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하나씩 적은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감동받았어요. 예, 그래서 쉽게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좀 상징적인 그 변화를 좀 소개해드리면은요, ETF만 얘기하기에는 좀 단순하고요, 조금 입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간에 그 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메타버스 업종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업종의 종목이 몇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헤아려 드릴까요? 4개, 6, 8, 10개, 12개,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13개 종목의 메타버스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 안에 종목이 메타 플랫폼도 있고 넷플릭스, 아마존 등등의 종목군이 있는 것이고요. 이들 종목군이 일주일 동안에 가격 변화가 있었죠.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 메타는 프람 23, F23이 23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입니다. 470%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240% 올랐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모습들을 메타버스 이 전체 이 업종군의 모습을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기보다는 ETF 쪽으로 그 개념을 자꾸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업종 동향을 매매를 한다, 공략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ETF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들 종목군의 등락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 등락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을 매매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개별 종목 매매를 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들 종목군의 그룹을 매매를 한다. 그럴 때 이 메타버스 ETF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업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AI 반도체 업종인데요. 제일 주도주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820%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엄청나네요. 예, 8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 엔비디아를 미리 눈여겨봤다가 공략한 투자자의 경우는 아마도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아바고라는 종목도 대단히 유명한 종목인데요. 이 텔레콤 쪽 칩에 굉장히 특화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름이 브로드콤이라고 이 이름을 불렀는데요. 요즘은 아바고로 이름을 바꿨고요. 싱가포르계의 통신 회사인데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램 리서치라든지 퀄컴 반도체라든지 등등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역시 13개 종목이고요. 네. 이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ETF를 만들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ETF가 있나요? 그럼요. 오. 인기가 있으니까 네. 이걸 모아놓으면 이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개를 지금 갖고 온 것이죠. 이걸 30개 종목군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ETF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마음에 드는 종목군들도 많고 네. 또 반도체 쪽이 좀 굉장히 역동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많고요. 여기저기 반도체가 많이 쓰이니까. 근데 이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속스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속스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종하는, 지수요. 네. 딱 매치가 되죠, 그렇네요. 이제. 예. 그렇다면 우리 예. 강동진 대표님께서 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예. 이렇게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뭐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AI 반도체 관련주거나 바이오, 뭐 에너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한데 묶어다가 예. ETF로 만들면 예. 그만큼 종목만큼 변동성은 없고 예. 안전하게 조금 상승 수익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ETF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ETF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나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 건가요? 예,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운용사에서 만듭니다. 국내 운용사에서? 아니요, 세계적인 운용사 쪽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미국 쪽에서 미국 쪽? 유명한 운용사들이 만드는 것이죠. 상품을 만들 네네. 때.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품으로 내놓는 것이죠. 내놓으면은 투자자들이 이 ETF를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반도체 AI 반도체 쪽 봤고요. 네. 지금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몇 % 정도 올랐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다 하는 것도 다 정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걸 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나날이 아주 싱싱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예, 반도체는 또 그렇고요.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인데요. 여기 제일 위에 테슬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름도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럼요. 근데 테슬라가 요즘 애물단지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에게. 300도 깨고 예. 300달러도 깨고 280달러까지 또 내려왔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매매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아마 굉장히 그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낙폭이 큰데요. 이와 같이 개별 종목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런 노심초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ETF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ETF로 묶어놓으면은 조정이 나오면은 또 그만큼 힘 있는 종목이 또 올라와주고 하면서 채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만큼의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고민은 되겠죠. 네. 근데 ETF의 고민은 되는데 훨씬 적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30개 정도를 모아놓은 것이니까 30분의 1 정도의 고민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종목이 산술적으로 그런 이렇게 거니까. 설명을 해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구조구나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께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예. 개별 종목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들 데이터가 충분히 또 나오고 있고 그 진행 과정을 또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고 네. 근데 결국은 ETF 쪽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관점에서 네. 여러분께 계속 제가
이렇게 모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쪽인데 파워 쪽, 그러니까 동력 쪽이요. 예, 이런 쪽에 있는 그 모듈 관련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린데라는 엔지니어링 종목도 있고요. GM차도 있고 자동차요. 그 다음에 퍼스트 솔라라는 솔라 에너지 쪽, 태양광 쪽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이라는 전기 자동차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거의 많이 망가졌는데, 그 다음에 엘버말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건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은 종목입니다. 어떤 면으로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네. 그리고 영역별로는 다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네네. GM차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다 유명한데 GM차가 유명한데 그 종목을 좀 사서 수익을 좀 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아무거나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 갖춰진 종목을 매매를 할 경우에 수익이 잘 나는 것이지 그냥 유명한 회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니콜라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전기차 리튬 배터리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다 망했습니다. 주가 하락률이 90% 이상. 이제 100 중에서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망했다고 봐야죠. 개별 기업의 경우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오 업종입니다. 네,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는 일라일리라는 종목인데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본사가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성인병 관련으로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바이오 제약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3개 종목 중에서 2023년도 이후에 상승률이 1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업종에 비하면은 좀 작은 편이죠. 마찬가지로 에비버, 아봇, 메디트로닉, 암젠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도 역시 좀 등락률이 다른 성장형 업종보다는 좀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은 전통형 업종입니다. 네. 성장형 업종이 아니고 전통형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전통형 업종이라서 등락률이 좀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라일리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등락률이 미미하고 전통형 업종이고 그래서 ETF로 만들기도 좀 용이하지 않고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다우지수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섹터를 듣는 걸로 하고 개별 종목들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했을 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별 종목별로는 변동성도 워낙에 크고 대응하기가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ETF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강동진 파트너가 지난 시간에 ETF 우리 미국 주요 ETF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저희가 너무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짧아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 시간마다 세 가지를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ETF 세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는 ETF 있으세요 혹시? 저는 큰 거는 압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요. 알고 QQQ. QQQ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거요. QQQ 알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언급을 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속스. 이 세 개 정도가 상징적인 종목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세 개 업종의 종목군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다 유명한 종목들이고요. 네. S&P 500 지수의 그 스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500개 종목을 모아놨거든요. 엄청나죠? 굉장히 많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니까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노을이 움직이는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겠죠. 네. 그런데 그게 작다 그러면은 숫자가 적다 그러면은 굉장히 파동이 굉장히 짧을 그렇겠네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불안하죠. 거잖아요. 네. 변동성에. 예,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속스라든지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상징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ETF 투자자들이 기본으로 이 세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개별 종목 매매를 할 때 종목 구성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잘 짜여져야 변동성에 안정적인 그런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세 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삼각 구조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요. 도형에서 제일로 안전한 도형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구조의 축으로 삼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요. 속스, QQQ, 하나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QQQ 그리고 속스 스파이. 스파이요. 네. 예, 이 세 개를 기억을 하고 ETF 쪽에 여기부터 여러분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세 가지 ETF는 가장 큰 ETF, 가장 안정적으로 기본이 되는 ETF 세 가지를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속스까지 세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ETF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겠어요. ETF 세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종목처럼 그냥 사면 되는 건지 예. 이런 거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지. 예, 아마도 적응이 안 된 투자자들의 경우는 엄두가 안 난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막막하다. 이런 예, 느낌. 엄두가 안 난다. 네. 그게 적절한 표현일 것인데 준비가 필요하죠, 당연히.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 주식하고 ETF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이점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게 종목적이고요. 이 개별 종목들이 따로따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한데 묶어 놓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ETF입니다. 그래서 ETF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들 종목을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매매를 할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을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ETF 세 개의 삼총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삼총사를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매를 한다 그럴 경우에 개별 종목하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그러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제 현실적인 그런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ETF가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5일 중에서 5일 내내 떨어진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징적인 종목이요? 테슬라 아닌가요?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엔비디아가 5일 연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5일 연속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아주 대서특필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일주일 동안에 내내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것을 보고 고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 아픈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만 5일 동안 연속 떨어졌으니까 쭉 떨어지는 거 봐. 그것도 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엔비디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30개 종목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0개 종목을 이렇게 하나씩 본다 그러면 아바고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든지 등등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줄줄이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내가 아바고, 마이크론, 인텔 등등의 종목군을 개별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럴 경우는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망대해에 배가 움직인다, 배를 끌고 간다 그럴 경우에 작은 돛담배라든지 작은 벼의 경우는 풍랑에 많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배가 한 30배 정도 큰 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큰 배 같은 경우는 풍랑에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ETF로 묶어놓은 배의 경우는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를 끌고 가는 것하고 개별 종목을 끌고 가는 것은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개별 종목과 ETF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풍랑에 많이 흔들리는 돛담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ETF는 풍랑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함군과도 같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강동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증시 포커스 글로벌 시장 흐름과 함께 또 그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전에 선물 옵션 특강을 한 그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그 비디오가 있는데 선물 옵션 매매 특강 VOD를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우리 강동진 파트너가 준비한 선물 무료니까요.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